오전에 제가 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은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뒤처져 있던 항공우주 산업 기술을 지금 한참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정부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방산비리는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충 질의에서는 지금 한참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몇 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하는데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이고 또 지금 오전 중에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정치권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런 그 조처들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몇 가지 검찰과 관련된 조치들을 한 거 보면 그건 역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완전히 발탁 인사를 한다든지 또 특별 그 수사비라 할까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일이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아주 가혹한 징계 내지는 형사 입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이게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의 진정한 내용인지라는 걸 의심케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전에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 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잘 운영하면 모르겠지만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전에 그 정책 관련 회의에만 회의에 주안점을 두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크게 보면 역시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주재의 이런 회의 또 법무장관의 어떤 영향력 확대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디 동의하십니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띠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개개인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 큽니다. 수사를 하든 검찰 업무를 하든 간에 외부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건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그걸 지켜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위헌적인 기구니 옥상 5기니 또 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라느니 또 이게 어떤 그 권력기관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공수처를 두어서 검사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 논의가 제공된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발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될수록 검찰 구성원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보다 청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할 때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마음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그 검찰 개혁의 요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출돼 있는 법 개정안을 봐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어떻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무일 후보자님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맡게 된 박상기 법무장관 또한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고 업무 처리 과정이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와 불신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죠. 예. 항상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장관은 그 법학자시고 또 학계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실무가 전혀 없는 분이고. 그런데 개혁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장 후보자께서는 검찰 실무에 밝은 분이고 쭉 검찰 실무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에 어떤 좀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학계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쌓아오셨던 학문적인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저 또한 실무 경험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보충
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저는 저 지역구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카이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카이에 대한 방산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이 속도를 내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이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말이지, 방산비리 수사 같으면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아직 덜 성숙된 수리온 헬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품의 하자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15년 검찰 수사 의뢰됐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수사에 열을 내는 그 이유를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그 수사도 방산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된 국산 기동 헬기 아닙니까? 그 국산 기동 헬기의 성능을 제고시키고 또 앞으로 수출도 많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첩경일 텐데, 지금 처음 개발해가지고 국군에 납품된 헬기의 하자를 자꾸 부각시켜서 그렇게 수사의 초점인 것인 양 이렇게 내세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리온 헬기가 말이죠, 그 2016년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등의 MOU를 체결하고 수리온 헬기 30대 수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사실 압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려 5,6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게 지금 수사 결과 말이죠, 방산 비리에, 아니 그 납품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방산 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리온 헬기의 하자에만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키면 MOU밖에 체결 안 된 이 계약들이 성사되겠어요? 제대로 이행이 되겠어요? 결국 국산 헬기의 수출을 막는 길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APT 사업을 하고 있죠. 초음속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350대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그 로키드 마틴사와 우리 카이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수주 주체로 지금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스웨덴 사브와 보잉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조보다 더 유리한 걸로, 유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평가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방산수사 결과 자꾸 하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T-50 우리나라 초음속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이렇게 미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발달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항공우주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말이죠.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수사를 방산 비리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역시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주재의 이런 회의, 또 법무장관의 이 어떤 영향력 확대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디 동의하십니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띠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개개인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 큽니다. 수사를 하든 검찰 업무를 하든 간에 외부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건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그걸 지켜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은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뒤처져 있던 항공우주 산업 기술을 지금 한참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정부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방산비리는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충 질의에서는 지금 한참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그 검찰 개혁과 가지 조항들을 보면 이게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의 진정한 내용인지라는 걸 의심케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전에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 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잘 운영하면 모르겠지만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전에 그 정책 관련 회의에만 회의에 주안점을 두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관련해서 몇 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하는데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이고 또 지금 오전 중에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정치권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런 그 조처들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몇 가지 검찰과 관련된 조치들을 한 거 보면 그건 역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완전히 발탁 인사를 한다든지 특별 그 수사비라 할까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일이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아주 가혹한, 징계 내지는 형사 입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